그럼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임혜정 리포터가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환한 분위기예요. 네. 임 리포터.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2026년이면요. 한국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사실 두 분 다 알고 계셨나요? 아, 멀지 않아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2026년 하면은 그렇게 딱 먼 미래 같지도 않은데 그때 6년. 벌써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요? 초고령 사회 이미 진입했고 어, 이게 지금 와닿지 않은 거예요, 두 분은. 그래요? 내 주변에는 많은데 왜 몰라? 아, 참.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라고 해요. 음. 이런 초고령 사회가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간은 어떨까요? 이 나이듦을 감싸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을까요? 부족하지 지금 않을까요? 사실 되게 와닿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공간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따져보자고요. 10대 때, 20대, 30대 때, 40대 때 우리 가야 할 공간들, 그 나이에 때 맞는 공간들 다 있잖아요. 많았죠. 많았죠. 네. 갈수록 없어진단 말이에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요. 클럽도 이제 못 가는 나이가 돼버리고. 못 가세요? 들어보내 주지도 않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네. 이 공간의 자체 얘기를 꺼내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양원이나 복지관 이런 곳은 저도 아직까지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제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저도 언젠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있는데 사실 또 현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남의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맞아요. 사회 전반에 있어서 아직은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이 노인을 아하. 부양한다는 노노 부양의 시대가 아하. 더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노노 시대네요. 저도 할머니 간병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체력 소모도 많이 들고 정신적인 소모도 많이 들어서 할머니가요? 네, 아니 제가요. 간병을 해야 되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 시대 이거는 정말 꼭 고쳐야 되는 사안일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외부 간병인을 두거나 노인시설을 통해서 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기반을 먼저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도움을 받고 행복한 노년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고 왔거든요.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초고령화 사회의 시작. 노인이 된 자녀가 노인이 된 부모를 돌보는 노노 시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떤 게 좋은 현명한 방법일까요? 현대사회에서는 그 대안으로 노인들을 위한 돌봄 시설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 고민이 있다는 분을 만나봐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 돌봄 시설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분이 있어 한달음에 만나러 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지원 씨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우지원입니다. 전 농구 선수이자 현재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우지원 씨. 반가움도 잠시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사회복지사 전문 또 분야에서 나오셨는데요. 제 주변 분들이나 친척이나 좀 이제 65세 이상, 70세 이상 이제 이런 분들 또 앞으로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요즘 관심이 좀 많아서 네,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씀. 그런데 무슨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데 대체 뭘 보는 중일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저도 슬쩍 같이 봤는데요. 뭔가 했더니 어르신 한 분이 행복한 표정으로 케어를 받고 있는 영상. 제 주변에 뭐 어르신 분들이나 또 뭐 지인분들 이제 뭐 워낙 고령화 시대가 지금 뭐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뭐 혹시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 이제 주변의 가족들은 다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니까 그런 케어라든지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활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혼자 집에 계실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고 계속 고민을 좀 사실은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선진국의 데이케어 센터를 아시나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집으로 찾아가는 홈케어 서비스나 유치원처럼 낮 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 야간 보호 서비스 센터를 찾아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선진국의 데이케어 센터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곳이 바로 한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주간 보호와 방문 요양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간 보호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오셔서 건강 체크도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신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곳이고요. 그리고 방문 요양은 그 어르신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서 신체 활동이나 그리고 가사 활동 그리고 개인 일상적인 활동을 도와드리고요. 우지원 씨의 방문 요양 상담.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상담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노치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가서 프로그램이나 거기서 케어를 다 받으셔서 다시 집에 들어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나는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몸이 좀 그러시면 집에 방문 오셔서 상담사나 아니면 케어해 주시면 집에 오셔서 이렇게 집에서 케어 받고 뭐 가사도 좀 도와주시고 집에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런 방문 요양의 인식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데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분을 만나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절이 안 좋은 어르신을 위해 매일 이렇게 스트레칭과 운동을 함께 해주고, 허리 통증이 심한 어르신을 위해 찜질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맞춤형으로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 어르신 또한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문 요양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일상의 회복이라든지 자립을 목표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그리고 방문 목욕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인지활동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에게 말벗과 같은 정서 지원 서비스를 해드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서비스가 보험 혜택 적용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매와 또 중풍등과 같은 것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에 신청을 하셔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시설이나 또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사회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노치원이라 불리는 곳을 찾아와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까요? 돌봄 서비스에 대한 회의가 한참인 이곳. 그런데 직원들이 회의하는 곳 같은데 갑자기 어르신들이 들어오더니 자리 잡고 앉습니다. 심지어 편하게 이야기까지?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자유 곳곳으로 앉아 계시던데 왜 제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곳 센터의 주인은 어르신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회의도 같이 참석하시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시고 싶으시면 편하게 쉬시고,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자율성이 중요시 여겨지는 곳입니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이곳, 치매 노인들을 위한 VR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가만히 그냥 앉아서 소위 멍도 때리고 TV도 보고 미니 당구도 치면서 게임도 하고 블럭 쌓기도 하고 화분에 물도 주고 그리고 산책을 하는 것까지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비스라고요? 앞에서 보셨듯이 산책이라든지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또 저희가 낮 동안 계시면서 식사도 제공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곳이 주야간보호센터의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와서 있는 것만이 아니고 닭 모이를 주거나 물을 주는 등 일도 하고 있었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빨빨빨빨 갔다 온게. 아니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물도 주고 텃밭도 가꾸고 닭 모이도 주고 여기 와서 왜 일 아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곳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역할을 드리고 일을 드려서 이곳에서 일을 하심으로써 어르신들이 성취감도 얻으시고 자존감도 얻으셔서
치매 예방도 되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일상적인 삶을 이곳에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닭 모이를 주는 등의 경제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코인은 식사를 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코인을 얻어서 식사하시는 게 어떠세요? 너무 즐겁고요. 건강이 좋아가지고 많이 좋아져요. 여기서 보니까.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활력이 넘치는 모습 보이시나요? 어르신에게는 이곳이 작은 사회이자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케어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우리 어르신들을 내가 돌봐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어르신들의 삶의 기능을 유지시켜드리고 기능 유지를 넘어서서 회복과 함께 자립까지도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또 우울증을 앓고 계신 어르신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가까이 케어를 하고 계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어르신들의 마음까지도 잘 살펴드리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또 요양보호사 이쪽 계통에 종사하고 계신 전문가들에게 어른들의 마음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대화법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법 덕분에 등원을 할 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등원한 노인이 그날 자신의 할 일을 스스로 정해 하루를 보내고요. 그리고 하원할 때도 다른 곳과 달리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예, 7067 어르신들 나오세요. 자신이 탈 차량의 번호를 직접 외워서 차량 번호 위치에서 대기해 집에 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 주 야간센터나 노인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여기서만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마을에서 생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돌아가셔서 정든 지역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인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이곳은 현재 7개의 단체가 공동 참여해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지원하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이라고요. 경기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규모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은 아이템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수직적 관계가 특징이 되죠. 경기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지원 사업은 민주적 기업 구조인 협동조합 방식으로 비슷한 업종의 사업장이 연합하여 규모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와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분야는 7개 분야입니다. 소독 방역 분야도 있고요. 가사 돌봄, 요양 돌봄 등 7개 분야가 있는데 3개 분야는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서 현재 연속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4개 사업은 올해 새롭게 사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업으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 노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따져본 뒤 결정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선진국 다녀온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케어받는 센터 같은 느낌인데 노인 시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네, 저도 노인을 따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늙어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고 생활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직접 센터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코인을 얻고 또 그 코인을 통해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들이 이 마치 요양원을 온 느낌이 아니라 노인들의 핫플레이스를 제가 그거야. 다녀온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그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냥 뭐 이제 밥 주면 밥 먹고 뭐 하고 이런 거보다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서 하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네. 활력이라거든요. 맞아요. 활력이라는 말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도 이야기만 들어보고 이렇게 VCR을 보니까 더 그곳이 궁금해지는데 네.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 케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튜디오에 직접 진낙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VCR 보니까 이 방문 요양과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더라고요. 어떤 케어를 해주는 곳인지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방문 요양은 그 치매나 중풍 등으로 그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그 자택을 방문해서 집에서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과 모든 어르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방문해서 이제 네네. 케어를 해주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는 주야간 보호센터는 일정 공간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 네. 공간에 그 어르신들을 아침에 모시고 와서 그 공간 내에서 이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뭐 조리사, 작업치료사 이런 전문 인력들이 낮 시간 동안에 이제 의료 서비스도 하고 식사나 간식도 제공하시고 또 그분이 이제 그 공간 내에서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모시다 드리는 그 유치원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참 좋죠. 네. 근데 이런 서비스를 들어보니까 경기도형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정확히 경기도형 프랜차이즈가 어떤 건가요? 그 노인장기양보험의 서비스를 제공한 재가기관들은 그 소규모고 영세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각각들이 이제 서비스 질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제품을 만들고 또 이 교육을 시키고 이런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가 이제 이 소규모인 소상공인 재가기관들을 좀 규모화를 하자. 또 전문화도 하고. 네.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고도화를 해서 소규모들이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협동조합이 이제 프랜차이즈의 강점을 살려서 협동조합은 프랜차이즈라는 이제 이 안에의 가맹본부가 그 소규모인 것들을 이제 서비스 질을 올리고 그렇죠. 또 규모화해서 동방성장의 이 지형을 만들자고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경기도가 지원하는 그 사업자로 돼 있는 그 모형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라고 이렇게 일명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VCR 보니까 이게 케어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막 영화도 보고 뭐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어르신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기. 어르신들 이번에 멍 때리기예요. 이러고도 있고 그리고 또 산책도 하고 당모해 주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예, 별의별 게 다 있네요.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이 일상의 이제 생활을 좀 50대, 60대 이렇게 보통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인간은 사회 속에서 생산과 소비라는 두 가지의 어떤 큰 삶을 살아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70이 되든 80이 됐든 모든 인간은 생산했던 내가 번 거를 쓰는 이제 이 소비함으로써 이제 효용을 가치를 얻는 이 삶이 80, 90, 100세가 돼 똑같이 이어져야 된다. 이제 여기에 기반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이제 당모이 주거나 내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남을 돕거나 이런 때는 이제 저희가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설 수 있게 만든 코인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이제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그냥 내가 멍하니 있거나 이런 거는 이제 소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받은 코인을 이제 지출하게 하고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내가 사회에서 하던 것 같이 이제 그 공간에서 그 일어나게 하는 그 서비스 시스템을 양축으로 맞춰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과 서비스로 노인 재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식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대표님의 향후 미래, 꿈, 이루고 싶은 목표 있으신가요? 그 2008년도에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할 때에 이제 진입의 장벽을 낮춰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이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무지 많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을 넣고
가다 경쟁이 막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고객을 확보해야만이 이제 이게 되니까.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고자 하는 고객 수는 한정이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협업과 협동을 통해 강점을 모아내고 단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뭔가 이 공동 동반선장의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다 보니까 모두가 소규모 영세해 버렸어요. 그럼 소규모 영세하다 보니까 종사자의 처우는 이게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질을 높이는 이 노력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모든 어디에 있든 전국의 내 거주지에서 똑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이제 그런 기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18,000개 중에 한 5% 정도들을 그 각 시군구의 그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묶어내서 최상의 양질의 서비스 표준화된 것들을 똑같이 통일해서 저희 안에 시스템소에 들어온 분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게 하고, 그하고 이 안에 개인 소규모의 영세한 분들 못하는 것들을 협동과 협업을 통해서 하게 만들어서 규모화가 되니까 요양보호사나 종사의 처우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양질의 매뉴얼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선진국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가 제대로 된 기관들이 지역사회마다 이렇게 되는 협업화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다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인정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더 나아가서 우리 대표님이 보통 북유럽 가서 여생 보내고 싶다, 어디 가서 여생 보내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제 미래에는 이 대표님의 이제 프로그램 뭐 이걸 차근차근 진행되다 보면은 아니 한국 가야지. 전 세계 어르신들이 이제 한국으로 노후를 보내러 오는 그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진락천 대표 그리고 임혜정 리포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되잖아요. 네네. 우리 경식 씨도 머지않았고. 아니 벌써 마음은 그럼 못 써. 아니, 저도 노인이 되고 네. 언젠가는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가 올 텐데 네네. 이렇게 앞서 이야기 들어본 것처럼 뭐 방문 요양이라든가 주야간 보호센터 등 다양한 사회 기반 서비스들이 준비가 된다면 네. 우리도 더 좋은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러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매거진 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